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미국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5%에 가까웠고 주담대도 8% 고금리 장기화에 공포감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대출금리도 23년 만에 8%를 돌파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떤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야, 16년 만에 최고치면 이제 막 저점이 온 거 아니냐? 이제 막 들어가도 되지 않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동결이라는 한 번 더, 두 번 더 나오지 않고서야는 아직 이른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뭐 이런 장기채 ETF 투자를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거의 기존에서도 이게 최대치를 갱신하기 직전 때까지는 계속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그걸 신전 최고 기록을 지금 갱신을 또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갱신이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가 지금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채권은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인과 관계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쪽에서도 단기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다채롭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도 지금 이 가격대에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KB증권이 아마 이 시점이 언제 끝날 거냐, 패닉이 와야 끝날 것 같다라는 KB증권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하게 연준이 아무래도 금융 발작이 나와야 비로소 좀 스탠스를 바꿀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내용을 내용 기반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엄청난 좀 충격이 크게 올수록 우리한테는 좀 걱정도 우려도 크게 되겠죠. 이런 발작이 크게 오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발작이 오면 사이즈가 크게 오기 때문에 이번에 23년도 거의 3만기 때도 거의 유사하게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특히나 알트코인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두 개 전쟁도 감당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부채 급증하고 있고요. 국채 계속 찍어내고 있어서 얼마나 바이백을 재무장관이 잘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좀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정크펀드에 따른 부담감을 계속 키워줄 거다라는 내용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파이낸싱이 25년 때부터 28년도 때까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24년도 때부터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고금리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버티는 애들은 또 부러지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이 리파이낸싱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대까지만 시간을 버티면 알아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돈이 매우 경색이 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을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계비 또 현재 한국 비중만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죠. 이게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1인당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천만 명 정도면 괜찮지 않냐? 여기에 비생산 가능 노동 인구 수까지 합치게 된다고 하면 못해도 2,500만 명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과반수가 좀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한국 경제가 진짜 삼성이 한 번 더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적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은 진짜로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계빚이 더 늘어나게 되면 나 진짜로 좀 한국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기사에 또 한번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연골적 비중도 6.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이번에 수익이 5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니 그래도 수익이 난 건 사실이다 라는 것이죠. 왜? 계속 우상향 패턴,
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방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유일한 코인이 몇 개가 없죠. 그 중에 비트와 이더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쪽은 다 시장에 충격을 줄 때마다 영향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커플링 코인에 따른 정리도 뭐 매번 나오긴 하지만 한 번쯤 눈으로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포지션 일간 1340달러 청산이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거래소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청산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들하고 결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 아마도 요 좀 돈이 부족하면 억지로라도 청산을 유도할 수 있게끔 좀 가져가려고 그런 액션들을 좀 요즘 많이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다 모든 거래소가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곡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애탁결제원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개발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있는 디지털 자산 시대로 미국이 개편하고자 하는 속도는 정말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맞지만 그 시기가 오려고 하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엄청난 검토와 확인과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에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특히나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최근에 이제 막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다가 막 빠집니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빠지고 올라갔다가 막 빠지고 막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막 아플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BTC 마켓은 양날검이입니다. 왜 양날검이냐면 자,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도미넌스가 어떻게 보면 BTC 마켓의 주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보는 내용이죠.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BTC 마켓의 어느 정도 점유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대다수 비슷한 도미넌스를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하는데 결국에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분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점유율 추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와, 내 거 간다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일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좀 잘 갔던 애들 거를 좀 몇 개를 보게 되면 자, 스팀 달러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 도미넌스가 올라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룸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예, 룸도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많이 올라갔냐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하니까 지루하니까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좀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BTC 마켓 쪽으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코인을 좀 구입을 그러니까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물 수 있는 단계에 있었을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잠깐만 거치다가 다시 또 가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있었을 때 원한 마켓만 보다 보면 이게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구간 안에 있었을 때는 잠깐만 있을 거니까 이 잠깐이 불장이면 이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고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초적으로 이더처럼 딱 뚝심 있게 계속 머물러져 있는 이 점유율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알트코인들을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왔냐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BTC 마켓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은 웬만하면 금방금방 빠지니까 잠깐 먹고 빠지는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 곧바로 비트코인으로 바뀌니까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 추이도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힘이 정말로 최근에 알트코인에 따른 스위칭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여력이 생겼으니까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력이 좀 더 생겼는지 이런 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 정도까지로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